민주연합의 여성부위원장으로 이번에 당선된 박은정입니다. 여러 동지들을 만나러 온 거는 빨리 친해지고 싶어서 제가 왔어요. 어떤 일들을 할 때 사람하고 관계가 빨리빨리 친해져야 정이 생겨서 더 즐겁게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을 재미없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무조건 재밌고 화이팅 넘치게 그렇게 가고 싶거든요. 그래서 동지들과 함께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친해지고 싶은 영암지부 동지들하고 먼저 친해져야겠다. 왜 사람이 저희 엄마가 옛날부터 그랬어요. 공부 잘하는 친구랑 잘 사귀어라. 걔랑 옆에서 사귀면 옆에서 얻는 게 있다. 그 말이 틀린 말씀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도 잘 받고 투쟁도 잘하고 조직도 잘하는 우리 영암지부에 있는 조직 조합원들하고 빨리빨리 친해지면 제가 보고 배울 게 너무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짧지만 짧고 굵게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뭐라고 여러분 앞에 대단한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저 별거 없거든요, 사실은. 그냥 의욕만 앞서가지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빨리 친해지려면 뭘부터 해야 될까? 저를 먼저 소개하는 게 가장 먼저겠다. 대체 저 아줌마는 왜 저 초록색 조끼를 입고 저 앞에 나가 있는 거지? 라는 의문심을, 패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고 왜 이 자리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 게 예의상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꿈꾸는 양성평등의 노동조합은 어떤 노동조합인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왜 노동조합에 가입했냐면요. 제가 용인시청의 민원여건과에서 여권 접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대행 업무거든요. 행정사무원이에요. 그래서 2013년도에 용인시청에 입사를 해서 2017년도가 될 때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급여가 8,000원밖에 안 오르는 거예요. 공무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말이 됩니까? 이상하다. 공무직으로 따박따박 호봉 올라가면서 급여가 올라가고 그리고 들어갈 때 43살이었어요, 제가. 가장 큰 메리트는 정년이 보장돼 있었기 때문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잡채인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가늘고 길게 뭐 60세까지 안전한 직장을 가자라는 어떤 그 모토를 가지고 입사를 했는데 정년은 보장돼 있다고 하는데 급여는 4년이 지났는데 8,000원 올랐다면 말 다 한 거잖아요. 앞으로 무슨 비전이 있겠습니까, 이 조직에.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에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니네 행정사무원들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금 교섭을 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환경미화원이나 청사관리 도로보수원들은 급여가 계속 매년 올라가는데 행정사무원들은 급여가 안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가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제 월급 올라갑니까? 그랬더니 그건 노동조합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을 찾았죠. 갔더니 행정사무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교섭을 하려고 해도 교섭 대표들은 니네 조합원들이나 챙기지 왜 오지랖 넘게 노조 가입도 안 하고 아무 불평 없는 행정사무원들 급여를 니네가 건들려고 하냐. 입도 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원인데 제가 조합원이 되면 저를 위해서 교섭을 해주실 겁니까? 라고 했더니 해주겠대요. 그래서 그럼 무조건 들어야지 하고 제가 노동조합에 가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급여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 안에서 공무원과 공무직에 보이지 않는 그 수직 관계에서 부리는 사람과 복종하는 사람의 문화가 너무 답답하고 싫었던 거예요. 숨 막힐 정도로. 근데 저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많은 우리 행정사무원들이 대부분의 여성들이죠. 언니 이거 좀 아닌 것 같지 않아? 우리는 왜 육아휴직도 없어? 우리는 왜 뭐 자녀 돌봄 휴가도 없어. 우리는 왜 퇴직금 누진제도 없어.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뭐 병가 이런 것도 없어.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 급식비도 없어. 밥값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13만 원을 받는데 저희들은 8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똑같은 밥 먹고 똑같은 식당에 올라가서 먹는데 왜 그런 차별을 받습니까? 그리고 부모가 돌아가셔도 그들은 주말 공휴일 다 제하고서 5일을 그 상을 당하면 그 슬픔을 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만 저희는 3일밖에 안 주는 거예요. 주말 공휴일에 깨어있으면 다행히 5일이 되는 거고 그런 식의 보이지 않는 차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이 이게 좀 사람 꼴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도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혼자 싸울 수 있었을까요? 없죠. 여러 번 말했지만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노동조합에 가입했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노동조합에 들어갔을 때 용인지부의 1호 행정사무원 조합원이 된 거예요.
용인지부에는 여성조합원 행정사무원이 한 명이 없었어요. 제가 일바따로 들어가서 이제 총대를 맨 거죠. 그래서 2017년도에 7월 달에 가입을 했고 10월부터는 이제 조직에 환경 파트하고 이제 도로 파트 그리고 청사관리 우리 여사님들 4분 계셨어요. 여성 조합원이 4분 계셨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회의 자료라든가 그 외 서류가 다 수기로 그냥 노트에다가 기록하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행정사무원이라는 사람의 장점은 뭐예요? 정리정돈 잘하잖아요. 워드 작업 잘하고. 그러니까는 회의를 참석해서 회의록이라든가 서기록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일을 저한테 맡겨주셨죠. 그래서 그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했고요. 18년도에는 대의원으로 이제 제가 활동을 하면서 바로 교섭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사무원 직군에 대한 아픔과 그 어려운 점들을 환경미화원들 교섭원들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저니까 제가 들어간 거죠. 그리고 교섭을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제가 제 스스로 제 월급을 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교섭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제 중앙활동하기 전까지 계속 교섭위원으로 쭉 들어갔죠. 20년도에는 이제 여성 18년도부터 임기 마지막까지 대의원, 그 다음에는 부지부장, 여성 부지부장, 용인지부 처음 여성 부지부장이 된 거죠. 여성 부지부장을 하면서 이제 22년도에는 경기본부의 여성국장을 맡게 됐습니다. 그 경기본부 여성국장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2023년에 전국민주연합 여성부위원장으로 중앙활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안에 가만히 있지 않고 계속 한 발 한 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단 오르는 기분으로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활동을 하면서 그럼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작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테이블 2개 들어가는 이런 지부 사무실에서 우리 간부님들하고 같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요. 지금은 이 사무실이 아니죠. 길바닥에서 투쟁하면서 그리고 우리 함께 이렇게 연대해서 외치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투쟁하면서 배우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투쟁하면서 변하는 게 보였거든요. 제 자신이 변하는 게. 그리고 우리 조직이 변하는 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 길바닥에서 노숙도 해봤습니다. 톨게이트 투쟁할 때 간부들은 연대해가지고 계속 길에서 노숙할 때 같이 가서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길바닥에서 저 침낭 안에서 같이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끈끈한 연대의 정도 생기고 제가 이 노동조합에 소속감을 가지면서 더 재밌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인지부 안에서 간부 활동을 하고 교섭위원 활동을 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활동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조직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98명의 남자 중심의 조합이 아까 말씀드린 청사관리 여사 4분이 있는 그 조직에 제가 일바따로 행정사무원으로 들어가면서 조합원 수가 지금은 458명이에요. 98명에서 458명으로 증원이 됐어요. 그 중에 여성 조합원이 60%가 넘습니다. 여자 4명으로 시작한 조직이 거의 60%가 넘는 여성 조직으로 완전 기하급수적으로 증원이 됐어요. 그리고 조직 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교섭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기본급 인상, 상여금, 그 다음에 경력, 휴직, 육아휴직, 병가, 가족수당, 장기재직, 출장, 교육비, 급식비 등등 말로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복지가 늘어났어요. 남자들이 그렇게 갈급해하지 않는 복지들이었죠. 왜냐면 육아휴직 남자들은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상여금 남자들 창피해서 20% 10% 더 올려달라 말라 이런 거 강력하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자들이 이제 대거 늘어나면서 이런저런 공무원들하고 비교가 되면서 부족한 것들이 계속 오픈되고 이게 모자랐다, 이게 아쉬웠다 하는 것들이 계속 나오면서 계속 교섭을 통해서 다 꾸려갈 수 있는 정보가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경력 인정까지 받는 걸로 따냈고요. 또 직장 안에서 나의 위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그냥 시키면 일하는 노동자, 종업원이었는데 이제는 사용자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교섭 대표로 올라가다 보니 이제 과장 이상 실장, 국장급 아니면 상대를 안 합니다. 그 밑에 말단 9급, 8급 공무원들하고는 노동조합에서 임금교섭이나 이런 거 절대 그 사람들하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 스스로의 어떤 그 직장 안에서의 위치가 시장님이 불러주시고 실장님이 불러주시고 국장님이 찾아대는 그런 위치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권과에서 여권 접수하는 일을 그냥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 사용자들이 바라보는 나의 높이 그리고 내 스스로의 자존감 굉장히 많이 상향됐다라는 그런
변화가 있었죠. 그리고 집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냐. 저는 평생을 아이를 키우면서 학부모의 마인드로 키웠던 것 같아요. 근데 노동조합을 하면서 제 생각이 바뀌면서 학부모는 아니어야 된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 마인드로 가야 된다. 오롯이 어떤 시스템 안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시험 공부 열심히 해, 대학 좋은 데 가야 돼, 학원 가서 딴짓하면 안 돼, 이런 거를 강조하는 엄마였는데 이제는 아이에게 너 앞으로 꿈이 뭐니? 학교에서 하는 이 공부가 다는 아니야. 이게 결국 직장하고 연결되지 않고 아이가 하고 싶은 행복감을 느끼지 않으면 길게 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고, 자기가 인생을 살 때에 노동자로서, 사람으로서, 인격체로서 당당한 자기 자아가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는 것을 제가 몸으로 겪고 느꼈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 과장이 뭐라고 하면 얘 그냥 그리고 머리 숙이고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들이 절대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당차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었고요. 그런 마인드가 바뀌면서 나는 항상 안사람, 집사람이었는데 남편하고 동등하게 가정을 꾸려야 되는 책임감 있는 공동의 주인의식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노동조합을 통해서 생겼던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도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우리라는 세계관으로 바뀌었어요. 나 혼자만 살 수 없는 세상이다라는 걸 너무나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모두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희생해서 내 새끼들한테는, 내 후배들한테는 좀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책임이 있구나, 나한테는. 그게 우리들한테 주어진 몫이구나라는 책임의식도 생겼어요. 이런 의식의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제가 한계를 부딪히는 것은 그 안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불편한 진실이 있다. 그걸 또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마 영암지구도 분명히 지금 잘 성장하고 있고 똘똘 뭉쳐있고 교육도 잘 받고 투쟁력도 있다라고 제가 칭찬을 드렸지만, 그거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앞에서 끌어가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고 또 열심히 따라주려고 하시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여기 안 오신 분들이 문제일 거예요, 아마. 여기 교육에 오신 분들은 너무 잘하시는 분들이고 아직 못 오신 분들은 아마 이런 아쉬움이 있을 겁니다. 조직 내에서 복종하는 나쁜 버릇, 착한 아이 컴플렉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위에서 상사들이 시키면 싫은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거 좀 주사님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면 네, 그냥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번 교육 안 가고 그냥 여기 업무 빵꾸 안 내게 좀 이번 달은 그냥 교육 안 가시면 안 돼. 네, 그럼 다음 달에 가죠. 뭐 이러고 말 잘 듣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옛날부터 우리는 엄마 아빠한테 받은 교육이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직장 상사 말 잘 들어라, 대들지 말아라, 어른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이런 보이지 않는 교육들을 받았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도 우리들은 그 착한 아이 컴플렉스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 엄청난 방해의 요인으로 작동을 하더라. 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차별의식이 있어요. 특히 저는 지금 우리 여성 동지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성 동지들이 이런 불편한 진실 속에 묶여있다라는 거예요. 투쟁은 힘들어서 하는 거 여자들이 하는 거 아니지, 남자들이 하는 거지. 바깥에 나가서 힘쓰는 건 남자가 하고 여자는 안 살리면 하는 거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는 이런 차별의식이 결국은 조직 문화를 망가뜨리는 근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강조하잖아요. 임금은 더 달라고 얘기하면서 일은 더 힘들게 안 하려고 하는 건 좀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노동조합도 결국은 같이 투쟁하고 같이 싸워서 같이 얻어내는 결과물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쟁의 현장에도 남자, 여자 따질 게 아니라 우리를 아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여성 동지들이 이런 차별의식 버리고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중잣대,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요. 여자들 안에서. 남자들은 이렇게 지적질 못하는데 제가 감히 여자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여성 동지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자가 여자를 질투하는 게 더 심해요. 네, 그래서 보이지 않게 조직에 어떤 내분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요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안에서 아주 작은 그 시기, 작은 질투가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불화의 씨가 돼가지고 일이 커져 있는 것들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영암은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용인만 그런 거죠? 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빠져있는 착각은 내가 안 해도 누군가 알아서 해주겠지. 지부장님이 알아서 해줄 거야. 우리 박민지 주부장님이 워낙 꼼꼼하니까 다 챙겨서 해주실 거야. 그리고 내가 안 해도 우리 옆에 있는 다른 친구가 해주겠지. 이번에 내가 안 하면은 뭐 이해해주겠지라는 이런 착각들을 하고 계시는데,
내 앞에 있는 당면 과제의 숙제는 내가 풀어야 되는 숙제인 거예요. 누군가 해줬다는 거는 인생을 그렇게 빚지고 사는 인생으로 사는 거는 너무 비겁하잖아요.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당당하게 스스로 그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불편한 진실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래도 희망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 노동조합으로 묶여 있는 거잖아요. 노동조합 안에 이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은 지금 계속 발전되고 있어요. 왜?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항상 이런 불편한 진실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갈등하고 우왕좌왕하지만 아쉬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노동조합이 발전할 수 있고 이렇게 뭉쳐있을 수 있는 거는 변하지 않는 진실이 있어서 그래요. 제가 깨달은 변하지 않는 진실은 바로 단결이에요. 단결. 제가 혼자서 싸워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노동조합에 가입하면서 풀어지는 숙제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결과물들이 너무 훌륭했잖아요. 다 뭉쳐서 같이 해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행정사무원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싸워주는 교섭위원들이 있었고 같이 연대해주는 우리 환경미화 오라버니들이 계셨어요. 저는 오라버니들이라고 그러거든요. 연세 지긋하신 분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투쟁 현장에서 열심히 팔뚝질하고 계시는 그분들. 이분들이 같이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해결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투쟁을 하는 조직이 있기 때문에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나는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맞습니다. 누군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 투쟁을. 근데 그 투쟁에 나도 이제 동참을 해야 된다는 걸 아까 말씀드린 거고 투쟁. 저는 스스로 결론 내리기를 투자한 만큼 쟁취할 수 있다. 이게 투쟁의 줄임말인 것 같아요. 내가 얼만가를 투자해야 돼요.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열정도 투자해야 되고 그리고 어느 때에는 돈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들 조합이 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 조직을 살리고 움직이게 하는 기름이에요. 윤활유. 이런 투자 있기 때문에 쟁취할 수 있는 결과물도 생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결 투쟁. 우리가 여기 지금 가슴팍에 새겨져 있는 이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노동조합의 기본 근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제가 말하고 싶은 양성평등은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초심을 잃지 않고 가자. 우리 안에 불편한 진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남들이 우리를 말을 했을 때 에이 하고 눈썰미를 찔푸릴 것이 아니라 그래 내 안에 부족함이 있어. 여자기 때문에 약간 모자란 게 있지 육체적으로. 그렇지만 남자들이 못하는 뭔가를 할 때 섬세함도 있어 라는 그런 것들. 남성들도 여성들도 각자가 할 수 있는 장기들을 인정해주고 현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불평등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차별로 만드는 게 아니라 당당함으로 평화와 균등으로 평등으로 만드는 그런 관계 노력을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하지 말자라는 그 나의 마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가 이 조직활동, 노동조합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초심만 갖고 살 수도 없어요. 항상 중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비겁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제는 숨지 않으리라라는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비겁하게 숨지 말자. 그리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각자의 몫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암지부의 조직원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뒷심도 우리가 끝까지 발휘해야 됩니다. 처음에 과하게 멋지게 하는 것처럼 보여졌다가 아무것도 없이 연기처럼 사라지는 조직은 결코 박수 받을 수 없죠.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모두가 함께 웃는 세상을 만들자라는 그런 비전을 잃지 않으셔야 될 것 같아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것은 결국 나 죽으면 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뿌려놓은 씨들이 계속 자라고 열매 맺고 또 뿌려지고 또 열매가 생기고 하는 것들은 함께 끝까지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뒷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심, 중심, 뒷심을 다 잡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왜냐면 조직 안에 이미 50% 이상이 우리 여성 조직들로 변화되고 있는 노동조합들이 참 많고요. 세상의 반 이상이 여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노동조합 활동 왜 여자들이 설쳐 여자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여자가 안 움직이면 남자도 기운이 빠져요. 이 조직 안에 남자들 기살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여성 동지들이거든요. 그리고 여성 동지들 기살려줄 수 있는 사람들도 든든한 남성 동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가야 됩니다. 다름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를 소중히 가꿔주고 챙겨줘야 돼요. 여기 장기 오장육부가 있는데 이 오장육부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그거는 흔히 비속어로 병신이죠. 예, 그리고 죽음 앞에 도래하는 아픔이 있는 조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게 발전하는 조직은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면서 유기적으로 생명의 유기적인 유기체로 같이 성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양성평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보다 더 갖겠다고 떼를 쓰는 것도 아니고 여성 동지들이 남성들도 가지고 있는 것을 안 뺏기겠다고 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배려할 수 있는 것들을 베풀면서 같이 클 수 있는 그런 조직을 만드는 그게 우리의 바람이고 그게 바로 성평등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번에 38 세계 대회가 내일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 38의 의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공정과 평등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공정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으로 평등을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우리들한테 와닿는 것들이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남자가 여자가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을 비롯한 모든 주체가 다 함께 연대해서 공정하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주역들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의미를 전달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뭘까요? 손 들고 말씀하세요. 이 빵이 주는 의미가 뭔지 아시는 분? 먹고 살자고 이 빵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빵은 먹어야 돼요. 생존권이에요. 생존권. 네,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빵을 달라고 했죠. 그럼 이 장미는 뭘까요? 네, 이건 참정권이에요. 우리 여성들이 사람 대접을 못 받고 인간 대접을 못 받는다. 왜? 투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고 노동조합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아서 결국은 우리들에게도 참정권을 달라라고 해서 이 장미는 참정권 따냈습니다. 예, 요거 세계 잠깐 한번. 곳곳에서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모두에게 빵을 그리고 장미도라는 구호를 외치며 가도행진을 이어가죠. 여성과 빵 그리고 장미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걸까요? 빵은 생존권을 의미할 거라 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미는 무엇을 뜻할까요? 단순히 여성은 예쁜 꽃을 좋아해서일까요? 19세기 중반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은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컴컴하고 먼지투성이인 공장에서 하루 14시간이 넘는 가혹한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견디다 못한 방직 공장 여성 노동자들은 1857년 열악한 노동 환경과 저임금에 항의하는 시위를 일으켰고 이것을 시작으로 노동조합 결성, 투표권 등을 요구하는 시위가 수십 년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1908년 뉴욕에서는 무려 1만 5천 명의 여성 노동자가 가도행진에 참여하기에 이르렀고 2년 뒤인 1910년 17개국 100여 명의 여성 대표들이 모인 제2차 국제 여성 노동자 대회에서 매년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각지에서는 같은 날 동시다발적으로 여성의 참정권과 노동권 보장, 차별철폐를 외치며 집회와 행진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높아진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와는 달리 그들의 노동 조건과 정치 사회적 권리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1911년 3월 25일 뉴욕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치명적 산업재해로 기록되어 있는 트라이앵글 셔츠 웨이스트 화재가 발생합니다. 이 비극적 산업재해로 146명이 사망했는데 그중 대부분이 젊은 여성 노동자였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노동자들은 봉쇄된 비상구 앞에서 타죽거나 구층에서 뛰어내리거나를 선택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여성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실태는 이제 여성뿐 아니라 모두의 관심으로 떠오릅니다. 이후 1912년 미국 매사추세츠 로렌스의 여성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저항하며 파업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빵과 장미였습니다. 빵은 열악한 작업 환경과 극심한 저임금에 시달리던 여성 노동자들에게 작업 환경의 개선과 남성과 동일 수준의 임금으로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의미로, 장미는 여성에게도 노동조합 결성과 투표권과 같은 인간으로 평등하게 살 권리를 달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단순히 열악한 노동 환경만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스스로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해야 하는 것, 그것이 빵만 아니라 장미도 달라고 외치는 이유인 것입니다. 빨간 꽃 노란 꽃 꽃밭가득 피어도 하얀 나는 꽃나비. 이렇게 100년이 넘게 지난 오늘날, 우리나라의 여성 노동자 현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26년째 OECD 국가에서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은 평균적으로 남성 노동자 임금의 67.5%만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노동자들은 경단녀로 불리며 불완전한 노동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출산율도 세계 꼴찌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무금융 여성 노동자들은 좀 나을까요? 출산과 육아휴직이 제도화되어 있으니 편안한 거 아니야? 라는 말들을 하지만 사실 아직 출산과 육아휴직을 마음 편히 사용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남녀가 동등하게 입사했지만 임신과 출산이라는 이유로 핵심 업무에서 배제되거나 희망하는 업무를 지원할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역량을 키워 승진할 기회를 의도적으로 막거나 누락시켜버리는 유리천장에 갇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성의 인권이 강화되고 사회적 차별이 적은 나라일수록 OECD의 모든 긍정적 통계에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행복지수 또한 높습니다. 결국 성평등은 여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 또한 사회의 편견과 억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하는 필수 조건입니다. 지난 긴 세월 동안 쟁취한 오늘날의 권리들은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과 희생, 그리고 연대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2022년 오늘, 우리가 38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하며 빵과 장미를 달라고 외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이 영상은 2022년도에 사무금융노조에서 제작한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 2022년도로 표기가 됐는데요. 보셔서 알지만 아까 우리 박민주 지부장님이 올해 24년도에 우리 영암지부에서 풀어야 될 교섭의 숙제는 사무직군에 있는, 행정사무직군에 있는 낮은 급여 테이블에 있는 분들을 급여 인상시켜야 된다라는 그 지금 교섭 요구안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이것은 뭐 여자 남자를 따지기 이전에 그 행정사무 직구에는 남성분들도 분명히 속해져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임금 인상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 우리가 최저임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도 지금 우리한테 그 몇천 원 오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돈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런 최저임금이 계속 상승되고 실질임금하고 맞물려서 살 수 있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소비 그 시스템 안에서의 비용을 챙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더 헐벗고 더 비관적인 세상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들, 언니 누나들, 형들이 먼저 같이 연대해서 우리들의 권리를 찾고, 그리고 아이들이 따라와야 되는 그 세상의 발길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결국 우리 선배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가열차고 당당하게 노동자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38 세계 여성의 날이 내일 이제 우리 회화역에서 진행이 됩니다. 저도 내일 여기 연대를 합니다. 용인에서 오늘 여기 내려왔고 오늘 다시 또 올라가고 내일 또 서울로 또 투쟁 연대해서 가는데, 차별의 벽을 넘어 평등의 봄으로 우리가 이 캐치프레이를 가지고 내일 퍼포먼스도 하고 행진도 하고 결의대회도 합니다. 남쪽에 계신 우리 조합원들이 같이 전국 노동자 대회인데 서울로 같이 연대했으면 좋겠지만 그 물리적인 거리에
장벽을 넘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마음으로라도 적극 연대해 주시고요. 오늘 와서 보니까 장미와 빵을 나눠주시면서 또 의미를 잘 전달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마무리하는데요. 저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어차피 지금 이 탄압받고 있는 이 세상 지금 노동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노동자지만 당당한 노동자입니다. 비굴한 노동자 아니고 우리가 그렇다면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즐기면서 노동자 활동도 하고 직장에서 일도 하시고 가정에서 파이팅 넘치는 부모의 역할 잘들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알고 계시겠지만 노동자들은 태어나면 출생신고해야 되고 취업하면 당연히 노동자 가입이 필수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주변에 노동자 가입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소통하셔서 가입하라고 좀 권면해 주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노동자로 세상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멀리 와서 두서없이 짧은 시간 안에 뭔가를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말도 좀 빨라지고 좀 되게 막 서둘러서 지금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더 여유 있게 제대로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더 많이 유익한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부족한 저의 이런 얘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